문재인, 내가 사랑한 언론 플레이. 언론 플레이는 A학점, 외교, 경제는 F학점. 오늘 대한애국당 정미홍 여사가 문재인을 빗대어 청와대 차지한 지 겨우 2달 만에 대한민국에 도움 안 되는 짓을 참 많이도 했습니다라며 박근혜 대통령님이 미래를 위해 혼신을 다해 추진하고 조원진 의원이 간사로 밤낮 없이 뛰어 성사시킨 공무원 연금법 개정으로 무려 430조의 예산이 절감됐죠. 문재인이 공무원 정규직 수를 급격히 늘리면서 다시 물거품이 됐습니다. 대통령 월급, 연금 삭감에서 보태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정미홍 여사가 주장한 공무원 연금법 개정으로 국고를 약 333조 절감한다는 내용은 바로 국민방송에서 확인이 됩니다. 일단 한번 보고 가실게요.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오늘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333조 원의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 대통령이 어렵게 이루어놓은 공무원 연금 개혁을 문재인은 되레 일자리 창출 명분하에 공무원 숫자를 늘리겠다고 합니다. 이에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과 국민의당 이한주 의원이 국민혈세로 공무원 늘리는 발상이 일자리 창출이냐며 강한 비판을 했습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일자리 청년 펀드를 만들어 일시금 2천만 원을 기부하면서 매월 340만 원, 월급에서 20%를 기부금으로 내놓았다. 당시에도 좌파들은 이것을 쇼한다고 깎아내렸다. 일단 한번 보고 가실게요. 박근혜 대통령이 일시금 2천만 원과 앞으로 월급의 20%, 매달 약 340만 원을 청년 희망펀드에 기부했습니다. 이 돈은 앞으로 설립되는 가칭 청년희망재단의 청년 일자리 사업 지원 등에 사용됩니다. 박 대통령은 많은 사람들이 청년희망펀드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은행을 통해서 기부가 가능할 예정입니다. 각계각층의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청와대가 밝힌 문재인식 절약법을 소개합니다. 앞으로 대통령님의 공식 행사를 제외한 가족 식사 비용, 사적 비품 구입 등은 예산 지원을 전면 중단하겠습니다. 절감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소외계층 지원 예산으로 활용케 하겠습니다. 대통령 부부의 식대와 개, 고양이 사료값 등 명확히 구분 가능한 것은 별도로 내가 부담하는 것이 맞고. 그래요. 아끼겠다는 건 절대 비난할 일이 아니지요. 문제는 이걸 박 대통령 고가의 침대 문제와 은근슬쩍 연계시켜 문재인 패밀리는 검소한 생활을 한다는 것을 부각시켜 보려는 저질 삼류의 언론 플레이 행위가 문제라는 겁니다. 이처럼 의도적 언론 플레이 행위로 오히려 망신을 자초했는데요. 관련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도 초과입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어떤 게 미국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동아일보의 문 대통령 취임 100일간의 기록의 기사를 보면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멘트가 굉장히 인상적 깊었습니다. 네, 지금 나오는 것도 여사가, 김정수 여사가 청와대에 사용할 침대를 구입할 때 카드를 사용했는데 한도를 넘어서 결제하지 못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네. 침대가 아까 박근혜 전 대통령 침대 많게는 거의 700만 원을 갖고 그렇죠. 675만 원짜리였는데 아마 김정수 여사가 그렇게 비싼 침대를 샀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마 몇백만 원 정도가 됐을 것 같고요. 아까 네. 싼 침대는 한 80만 원 정도이긴 했지만 그게 한도 초과가 나왔을 정도면 얼마나 한도가 적길래라는 예.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한도를 확인은 못했습니다만은 사실 일반인이 생각했을 때도 좀 적은 수준이 아니었겠나. 그러다 보니까 초과했지 않았을까 예. 또 생각. 좋습니다. 이왕 가구 이야기가 나왔으니 2017년 4월 대선 당시 고가위자 논란 이야기도 추가로 해볼게요. 당시에도 모델하우스에 전시된 가구를 50만 원 주고 구입했다라고 해서 논란이 많았는데요. 결국 기자의 끈질긴 추궁에 문재인은 차용해준 돈을 가구로 돌려받았다라며 추가로 1,000만 원을 더 보탠 사실을 밝힙니다. 헐값이라던 가구가 졸지에 몇천만 원대로 껑충 뛰어버린 거죠. 물론 가구를 한전만 구매한 것은 아니었지만 애초 가구도 중고를 이용할 만큼 검소한 서민 행보를 강조하려 했던 이런 언론 플레이가 오히려 개망신이 되어버린 해프닝이었습니다. 사람이 양심이 있다면 이런 고가 가구 논란자가 가구 이야기를 꺼집어내어 자신이 마치 검소한 것처럼 언론 플레이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마치 코미디 같은 뉴스 하나가 떴는데요. 생활비 아끼려 다이소 제품 애용하는 문재인. 이 기사 보고 좌파들이나 감동받을지 몰라도 좀 구역질 날 정도로 역겨움이 느껴지더군요. 이런 개언풀 짓거리는 당최 누가 연출해서 소개하는지 한번 뒷조사해보고 싶기까지 하네요. 역시 예상대로 이 소스도 결국 청와대가 넌지시 던진 언론 플레이 일종이네요. 불과 몇 달 전 몇천만 원짜리 고가 가구 구입 논란이 아직도 기억에서 생생한데 갑자기 1,000원짜리 물품 구입하려고 다이소 이용한다는 뉴스가 생뚱맞기까지 합니다. 문재인은 왜 이렇게 거까지 언론 플레이를 좋아하는 걸까요? 국민들은 시시콜콜한 그딴 거 알고 싶지도 않고 문준용 아들내미 취업특혜 의혹 문재인은 왜 특검 수용하지 않고 거부했는지 그 속사정부터 밝혀라. 또한 리얼미터 여론조사 사드 찬성이 무려 71% 나왔는데 여론 좋아하는 문재인은 사드 추가 배치는 언제 할 건지 확실한 날짜를 밝혀라. 또한 오늘 러시아에서 가스관은 한국을 제외한다고 발표했는데 그렇다면 원전 중단하면 확실한 대체 에너지는 무엇인지도 명확히 밝혀라. 이런 거는 제대로 밝혀 궁금증 해소시키지 못하고 엉뚱한 개소리만 늘어놓는 청와대. 공무원 숫자 줄이고 공무원 저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연금 개혁해서 국고를 절약한 박 대통령. 국민 열세로 공무원을 늘리면서 사비로 자기 사용할 침대 싼 게 절약이라고 언론 플레이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누구의 방식이 국가 경영을 더 알뜰하게 챙기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 문재인, 내가 사랑한 언론 플레이. 언론 플레이는 A학점, 외교, 경제는 F학점. 오늘 대한애국당 정미홍 여사가 문재인을 빗대어 청와대 차지한 지 겨우 2달 만에 대한민국에 도움 안 되는 짓을 참 많이도 했습니다라며 박근혜 대통령님이 미래를 위해 혼신을 다해 추진하고 조원진 의원이 간사로 밤낮 없이 뛰어 성사시킨 공무원 연금법 개정으로 무려 430조의 예산이 절감됐죠. 문재인이 공무원 정규직 수를 급격히 늘리면서 다시 물거품이 됐습니다. 대통령 월급, 연금 삭감에서 보태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정미홍 여사가 주장한 공무원 연금법 개정으로 국고를 약 333조 절감한다는 내용은 바로 국민방송에서 확인이 됩니다. 일단 한번 보고 가실게요.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오늘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333조 원의 재정이 앞으로 대통령님의 공식 행사를 제외한 가족 식사 비용, 사적 비품 구입 등은 예산 지원을 전면 중단하겠습니다. 절감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소외계층 지원 예산으로 활용케 하겠습니다. 대통령 부부의 식대와 개, 고양이 사료값 등 명확히 구분 가능한 것은 별도로 내가 부담하는 것이 맞고 그래요. 아끼겠다는 건 절대 비난할 일이 아니지요. 문제는 이걸 박 대통령 고가의 침대 문제와 은근슬쩍 연계시켜 문재인 패밀리는 검소한 생활을 한다는 것을 부각시켜보려는 저질 삼류의 언론 플레이 행위가 문제라는 겁니다. 이처럼 의도적 언론 플레이 행위로 오히려 망신을 자초했는데요. 관련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도 초과입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어떤 게 미국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동아일보의 그 문 대통령 취임 100일간의 기록의 기사를 보면 저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멘트가 굉장히 인상적 깊었습니다. 네, 지금 나오는 것도 여사가, 김정수 여사가 청와대에 사용할 침대를 구입할 때 카드를 사용했는데 한도를 넘어서 결제하지 못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네. 침대가 아까 박근혜 전 대통령 침대 뭐 많게는 거의 700만 원을 갖고 그렇죠. 675만 원짜리였는데 아마 김정수 여사가 그렇게 뭐 비싼 침대를 샀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마 몇백만 원 정도가 됐을 것 같고요. 아까 네. 싼 침대는 한 80만 원 정도이긴 했지만 그게 한도 초과가 나왔을 정도면 얼마나 한도가 적길래라는 예.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환도를 확인은 못했습니다만은 사실 일반인이 생각했을 때도 좀 적은 수준이 아니었겠나. 그러다 보니까 초과했지 않았을까 예. 또 생각. 좋습니다. 이왕 가구 이야기가 나왔으니 2017년 4월 대선 당시 고가위자 논란 이야기도 추가로 해볼게요. 당시에도 모델하우스에 전시된 가구를 50만 원 주고 구입했다라고 해서 논란이 많았는데요. 결국 기자의 끈질긴 추궁에 문재인은 차용해준 돈을 가구로 돌려받았다라며 추가로 1,000만 원을 더 보탠 사실을 밝힙니다. 헐값이라던 가구가 졸지에 몇천만 원대로 껑충 뛰어버린 거죠. 물론 가구를 한전만 구매한 것은 아니었지만 애초 가구도 중고를 이용할 만큼 검소한 서민 행보를 강조하려 했던 이런 언론 플레이가 오히려 개망신이 되어버린 해프닝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 대통령이 어렵게 이루어놓은 공무원 연금 개혁을 문재인은 되레 일자리 창출 명분하에 공무원 숫자를 늘리겠다고 합니다. 이에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과 국민의당 이한주 의원이 국민 혈세로 공무원 늘리는 발상이 일자리 창출이냐며 강한 비판을 했습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일자리 청년 펀드를 만들어 일시금 2천만 원을 기부하면서 매월 340만 원, 월급에서 20%를 기부금으로 내놓았다. 당시에도 좌파들은 이것을 쇼한다고 깎아내렸다. 일단 한번 보고 가실게요. 박근혜 대통령이 일시금 2천만 원과 앞으로 월급의 20%, 매달 약 340만 원을 청년 희망 펀드에 기부했습니다. 이 돈은 앞으로 설립되는 가칭 청년희망재단의 청년 일자리 사업 지원 등에 사용됩니다. 박 대통령은 많은 사람들이 청년희망펀드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은행을 통해서 기부가 가능할 예정입니다. 각계 각층의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청와대가 밝힌 문재인 식절약법을 소개합니다. 이었습니다. 사람이 양심이 있다면 이런 고가 가구 논란자가 가구 이야기를 꺼집어내어 자신이 마치 검소한 것처럼 언론 플레이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마치 코미디 같은 뉴스 하나가 떴는데요. 생활비 아끼려 다이소 제품 애용하는 문재인. 이 기사 보고 좌파들이나 감동받을지 몰라도 좀 구역질 날 정도로 역겨움이 느껴지더군요. 이런 개언풀 짓거리는 당최 누가 연출해서 소개하는지 한번 뒷조사해보고 싶기까지 하네요. 역시 예상대로 이 소스도 결국 청와대가 넌지시 던진 언론 플레이 일종이네요. 불과 몇 달 전 몇천만 원짜리 고가 가구 구입 논란이 아직도 기억에서 생생한데 갑자기 1,000원짜리 물품 구입하려고 다이소 이용한다는 뉴스가 생뚱맞기까지 합니다. 문재인은 왜 이렇게 거까지 언론 플레이를 좋아하는 걸까요? 국민들은 시시콜콜한 그딴 거 알고 싶지도 않고 문준용 아들내미